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 좀 양해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표가 제일 많이 돼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베르사유 체제여서요.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봐야 될 것은 바로 베르사유 체제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그 성립의 과정, 그리고 그 특징 먼저 봐주시고요. 자,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랑 아시아, 여기서 민족 운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총 3문제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이 시험 문제 3개에 대한 힌트가 적극적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5점짜리 문제들도 나올 거고 뭐 쉬운 문제의 난이도도 함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라는 건데요. 이렇게 체제라는 이름은 우리 이전에서도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네, 바로 기억나지요? 빈 체제였습니다. 자, 그 빈 체제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전쟁 혹은 프랑스 혁명에서의 일어났던 그 수많은 변화들 이전으로 돌리려는 그 전후 체제를 말하는 게 체제였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는 그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체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 장소가 파리였고요. 우리는 이것을 파리 강화회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이 주장한 14개조 평화 원칙입니다. 자, 이 14개조 평화 원칙 우리 골든벨에서도 문제로 만났던 거였고요. 전에도 안내했지만 골든벨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와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선생님이 안내했어요. 시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험 문제 보기로 사용되는 게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 외에도 시험 문제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20개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우리 시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장해 바로 이 14개조 평화 원칙인데요. 자, 여기 평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주권 문제는 식민지 주민의 이익과 손해가 반영되어야 하며 공평히 처리한다는 중요한 키워드 바로 민족 자결주의. 다시 한번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안에는 자신의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정한다라는 민족 자본주의가 있는데 단, 자 여기 그러나 하고 표시했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 나오겠습니다. 이 원칙은 패전국 식민지 일부에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안에 있는 핵심적인 이론은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야, 이거 회의 결과 이제 연합군이랑 독일 사이에 맺은 조약은 이 베르사유 조약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뭐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공장이라던가 이런 식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막대한 배상금이라던가 그런 책임을 지게 하고 식민지를 모두 잃게 하는 등의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복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 그림입니다. 자료 보면은요, 베르사유 조약을 풍자한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 할아버지가 독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강제로 이 알약을 먹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약은 결국에는 이걸 삼키게 되면은 거의 죽는 거죠. 거의 사람 자기 머리만한 알약을 먹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든 싫든 먹어야 할 거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독일 우리 힘들게 했으니까 네가 한번 벌 좀 받아라 뭐 이런 의미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독일의 무슨적인 성격이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보복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이 그림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내용 자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자르강 유역에 있는 탄광지대의 독점 최고를 표한 소유권을 어디에 두냐면 프랑스에 넘겨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식민지를 모두 넘겨준다. 즉, 독일은 앞으로 이제부터 해외 식민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때 독일이 결국 혁명으로 이제 그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 생기거든요. 그 당시 독일 국가 이름은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뭐 처음 보는 건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0억 마르크라는데 이게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이런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거의 보복적인 성격들 때문에 독일 애들이 거의 자포자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그 히틀러의 언변을 위해서 휘둘러지면서 우리 이거 못 갚는다. 차라리 이럴 바엔 전쟁이나 하자.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게 여기 나오는 이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들의 내용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요. 자, 독일의 모든 전쟁에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배상 규모가 너무 막대한다. 이 배상금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양이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점을 보면은요. 자, 패전국을 응징하는 보복적인 성격. 즉, 여기서 패전국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독일이죠. 핵심 애들을.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보복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부과된 배상금이 도저히 뭐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계대전이 한 번 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비극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구의 이름은 국제연맹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국제연합이랑 둘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 무조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자, 국제연맹은 무슨 특징이냐면 일단 미국 같은 강대국이 없어요. 그리고 분쟁을 막을 군사적 수단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게 국제연합이었죠. 한계점 보완한 게 국제연합이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베르사유 체제가 뭔가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여기 원칙 나오죠? 14개조 평화 원칙. 그래서 그 내용, 민족 자결주의와 그거에 대한 의미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연맹, 국제연합과는 다른 국제연맹이 무엇인지 밑에 있는 여기 그 내용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랑 아프리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아시아랑 아프리카에서는 자, 앞에 봤던 그거죠.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별로 구분할게요. 나라별로. 자, 먼저 한국부터 볼까요? 한국은 일본에 저항해서 3.1운동. 이 3.1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걸 해외에 보여주려고 진행한 건데 다만 문제점은 아까 앞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패전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못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왜 앞으로 독립운동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지휘해줄 때가 필요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임시정부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볼게요. 자, 중국 내용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승전국이거든요. 당시에 이 산둥반도나 이런 지역은 독일이 빼앗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에. 근데 당시에 같은 승력 하나였던 일본이 야, 그럼 독일 거는 우리가 가줄게라고 하면서 이 산둥반도 이쪽 지역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화가 잔뜩 나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도 승전국인데 우리는 혜택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이제 21개조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 그리고 산둥만두의 이권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오사운동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사운동 한 번만 더 보면은요, 자, 일본이 산둥만두의 이권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에 이제 강제로 승인시킨 게 이제 21개조 요구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아니 우리도 승전국인데 왜 우리는 손해만 보냐라고 하면서 이 오사 운동을 통해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철회시켰다라는 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원 볼게요. 자, 순원은 이제 국민당을 만들어서 공산당이랑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1차 국공 합작입니다. 그래서 군벌 제국주의 세력 타도. 여기서 군벌은 예전에 봤던 그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죠. 위안스카이 부하들. 그래서 이거를 타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순원은 죽고요. 그를 이은 이제 후계자 장기스가 결국은 이제 군벌 박살내고 중국 통일했지만 장기스가 공산당을 너무 싫어해서 국공합작은 끝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보도록 할게요. 네, 인도는요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먼저 약속받습니다. 자치. 그래서 이 자치해 줄 거라는 거 믿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지원하게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가였던 간디는 자 무엇을 요구하는지 볼게요. 완전 자치. 독립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나중에 나올 네루라는 사람이 요구한 거고요. 간디는 자치권 요구했어요. 독립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진행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이 쉬운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함정들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게 또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간디는 독립을 요구하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비폭력 불복종 간디가 맞네 하고 맞다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디는 자치를 요구했지 독립을 요구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좀 명확하게 해야만 헷갈리는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쉽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거 딱 하나랑 그런 헷갈리는 함정들 문제를 한 두세 문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공부를 명확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간디의 요구대로 자치권이 인정받았고요. 자, 그다음 베트남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나오는 사람 이름은요, 바로 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실제로 베트남에 호치민시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 사람이 만든 거는 베트남 공산당이고요. 프랑스랑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갈게요. 자, 인도네시아는 사람이 수카르노입니다. 자,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 그리고 이슬람 동맹 통해서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운동했다. 이것도 막 나라 이름이 바뀔 수 있고요. 뭐 네덜란드가 아니라 뭐 프랑스에 맞섰다라던가 뭐 베트남에 있는 수카르노라던가 이런 식으로 함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 그거 대충 알아 라고 해서 접근했다가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선생님이 수에즈 운하 얘기했죠. 여기 당시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여기 보고 자, 모로코는 에스파냐로부터 자치권 그 다음에 여기 범아프리카주의 같은 내용들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폭력 불복종이 이거 간디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다 봤는데, 여기 이거 한 빼먹었다. 오사운동. 미안합니다. 자, 오사운동에서 요구한 거는 일본의 21개 요구 철폐랑 친일파 처벌. 이거 두 개예요. 요구사항 두 개. 이거 요구사항 두 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서 말씀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세 문제라고 했어요. 세 문제. 자, 여기서 첫 번째는요. 베르사유 체제가 뭐로 만들어진 건가? 왜 만들어진 건가? 알아두시고요. 자, 당시 베르사유 체제에서 받아들여진 거 바로 윌슨의 제 14개조 평화 원칙, 그 안에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과 적용 범위, 패전국 식민지에만 한다는 거.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은 여기 나오는 이 보복적인 성격 해소 밑에 있는 이거 그림과 사료 통해서 보복적이라는 거.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국제연맹은 국제연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한국은 3.1운동, 그리고 중국은 5.4운동, 그리고 제1차 인도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베트남은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 만들어서 프랑스에 맞선 거,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이랑 이슬람 동맹으로 해서 네덜란드 맞선 거, 이집트는 영국이랑 싸우고 모로코는 에스파냐부터 싸우고 아프리카에는 범아프리카주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점 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